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2021 시즌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1라운드 파리 생제르맹전에 앞서 간단한 전술적인 포인트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을 4대1로 승리하면서 지난 토트넘전의 충격적인 대패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된 유나이티드는 향후 죽음의 6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리강의 패자 PSG 원정으로 시작해 첼시와 라이프치히 그리고 아스날을 연이어 홈으로 불러들이고 바샥쉐히르와의 경기를 위해 이스탄불까지 원정을 다녀온 이후에는 이번 시즌 만만치 않은 초반 기세를 보이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에버튼 원정까지 기다리고 있죠. 리그컵 경기를 제외하면 팰리스전부터 토트넘전까지 시즌 초반 치렀던 모든 경기에서 사실상 경기력으로는 완패했던 유나이티드이기에 이 6연전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드러났던 마티치 포그 활용 4-2-3-1의 문제점이나 수비진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믿을만이자 붙박이 주전인 맥과이어가 뉴캐슬전 전부터 우려되었던 엉덩이 부상을 이유로 원정 명단에서 빠졌다는 점, 스쿼드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인 텔레스는 아직 데뷔전조차 치르지 못했다는 점 등 여러모로 우려되는 요소들이 없잖아 존재하죠. 그나마 이번 뉴캐슬전에서 마티치 포그바가 아닌 프레드 맥토미니의 구성을 내세우며 상대를 에너지 레벨에서 어느 정도 압도한 덕분에 경기력 면에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도권을 갖는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 분위기 쇄신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4-2-3-1의 기본 틀을 계속해서 유지한 소샤르 감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전 이전 마지막 실전 무대였던 뉴캐슬전에 앞서 A매치 주간이 끼어 있었던 만큼 큰 틀에서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한편 PSG의 상황 역시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 네이마르 연관된 인종차별 이슈로 인하여 몇몇 선수들이 징계를 받아 출전이 어려웠고, 거기에 음바페, 네이마르 등 주전급 선수 다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명백하게 선수단 운영에 제약이 발생했었죠. 더군다나 상당수의 선수가 부상으로 스쿼드에 세탈하면서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최근 5경기에서 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기에 아무리 주전들이 다소 빠져있다곤 하나 유나이티드의 우세를 점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경기의 예상 선발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우선 유나이티드의 경우 5-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음바페, 디마리아, 네이마르의 출전 예상되는 파리의 막강한 공격진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공격진의 공간 창출로 만들어지는 공백으로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백포라인 형성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쇼, 린델레프, 맥토미니가 백스리를 구성하고 좌우 윙백으로 텔레스와 암비사카를 기용하는 가운데 중원에서는 프레드와 포그바, 그리고 브루노가 나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격진의 경우 스쿼드 운영상 리그에서는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한 마샬이 일단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선수비 우역습을 기조로 삼고 경기를 치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거장 특화된 선수인 레시포드가 그 파트너로 나서는 것이 좋겠죠. PSG의 경우 기본적으로 4-3-3을 골조로 한 구성을 들고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직 리그에서의 징계가 남은 쿠르자와와 디마리아의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스쿼드 공백이 많은 특성상 두 선수의 출전은 확실합니다. 나바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가운데 백포라인에는 크루자와 킴펜베, 마르키뉴스, 프로렌치가 출전하고 미드필드에는 하피냐와 에레라, 그리고 단닐루가 나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의 경우 네이마르와 음바페, 그리고 디마리아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 부상에서 복귀한 마르키뉴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단닐루 페레이라 역시 자가 격리로 인해 팀에 녹아들 시간이 부족했기에 각각 디알로와 게예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유럽 최고의 창을 지닌 PSG의 공격진을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봉쇄하느냐의 차원에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엘 감독은 스위칭과 더미 움직임을 활용하여 공간을 창출하고 그 빈 공간으로 선수들을 침투시켜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하는 감독입니다. 특히 PSG의 경우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는 자원들이 널리 공격진에 분포해 있기에 이것은 더욱 위력적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패턴은 중앙에서 출전하는 음바페가 좌측면으로 빠져나가고 네이마르가 안으로 파고 들어오며 기회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프스페이스의 공간을 만들면 좌우 메짤러로 출전할 하피냐나 에레라가 전진하여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유나이티드가 백스리를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서 변칙적으로 지역방어와 데인마크를 혼용하기 위한 차원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방에 원톱과 2명의 측면 자원을 배치하는 4-3-3을 상대로 백스리를 내세우는 것은 수적 낭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식이기에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나 네이마르와 음바페의 좌측 유닛 플레이를 알고도 막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 방어로만 이에 대처하는 것은 세계 최고 레벨의 두 선수에게 말 그대로 아무런 방비 없이 스스로를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쫓아가면서 방해를 걸어줄 가짜 수비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동시에 이렇게 가짜 수비수가 빠져난 공간을 그대로 메우면서 변칙 백포라인을 만들 수 있는 전술관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나이티드의 이번 경기 전술의 핵심은 맥토미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바페나 네이마르를 어떻게든 쫓아다니면서 볼을 받아내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갖추고 있고, 이들에게 없는 체격상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맥토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측에서의 하프백으로 뛰는 것에 최근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는 맥토미니는 안정감 있는 팀의 지배적 경기 운용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난전 형태를 만드는 것에는 최적화된 선수입니다. 은바페나 네이마르가 속도나 기술력으로 누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닌 만큼 맥토미니를 집중적으로 붙여서 허슬 플레이로 변수를 만들어내야겠죠. 파리의 입장에서 전술적 핵심은 네이마르가 될 것입니다. 전력면에서 크게 밀리는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에서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우역습으로 나설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비 앞공간에서 그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는 네이마르가 맥토미니의 집중 견제를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느냐가 PSG 공격의 날카로움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물론 디마리아나 하피냐의 예리한 킥 능력도 충분히 유의하며 플레이할 필요가 있겠죠. 유나이티드에게는 분명 너무나도 힘든 경기가 될 것입니다. 맥과이어가 부상으로 낙마한 가운데 바이마저도 원정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퇴양제보된 장기 부상에서 돌아와 아직 상태가 어떤지 불확실하며, 린델레프는 늘 그렇듯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든 백스리 대형을 구성해서 일단 PSG의 공격을 막아세우고, 포그바나 브루노의 롱볼 전개와 레시포드 마샬의 석공 역습을 통한 득점을 노리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파리의 공격을 잘만 막아세운다면 공은 둥글기에 분명 기회는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 잡는다면 2년 전처럼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선수들이 팀으로 조직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개인 능력으로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포그바나, 브루노, 레시포드 같은 자원들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경기죠. 모쪼록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기원하며 여기서 이만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